흔히 귀주대첩하면 아마 제일 먼저 강감찬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당시 고려군의 총지휘관이었고 그의 탁월한 지휘 덕분에 고려군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기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강감찬의 인지도에 가려져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 귀주대첩을 포함한 제3차 열전쟁에서 강감찬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인물이자 큰 전공을 세운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강민첨입니다. 고려사 강민첨 열전에 따르면 그는 진주의 진강 사람으로 고려의 7대 왕인 목종 때 과거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서생에서 벼슬을 옳은 사람으로 무효하는 거리가 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기계가 굳고 과단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드디어 현달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가 비록 문신이었지만 군사적으로 많은 업적을 세워 이름을 날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민첨이 처음으로 활약하는 시기는 고려의 8대 왕, 현종의 제2원년인 1010년인데요. 당시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목종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며 무려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2차 열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후 요나라군은 통주에서 강조의 30만 대군을 격파한 뒤 승세를 타고 곽주, 안북부, 숙주를 연달아 함락시켰죠. 이후 그들은 계속해서 남하하여 이번에는 고려의 제2의 수도인 서경을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고려의 현종은 당시 동북면을 지키고 있던 지체문에게 명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서경성을 지원하도록 했죠. 이후 동북계 도순검사 탁사정의 군대까지 서경에 도착하면서 서경성은 마침내 흥전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요나라 성종의 본대가 서경성을 포위하기 시작하자 겁에 질린 탁사정이 성에서 몰래 빠져나와 도주하는가 하면 탁사정에게 속은 대도수가 휘하 군사들과 함께 요나라군에게 항복하면서 서경성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바로 이때 드디어 강민첨이 첫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고려사 지체문 열전에 따르면 당시 서경의 장수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성안의 민심이 흉흉하게 되자 통군독사 조원과 애수진장 강민첨 등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함께 신사에 가서 빌고 점을 치니 좋은 점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강민첨의 직책인 애수진장은 동북면에 있는 애수진과 관련된 것으로 즉 강민첨은 원래 동북면에 있다가 억서 지체문 혹은 탁사정이 동북면 군사들을 이끌고 서경을 구원하러 올 때 같이 온 모양입니다. 아무튼 강민첨 등은 이후 점괘에 따라 조원을 추대하여 병마사로 삼은 뒤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하여 다시 항전 태세에 돌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요나라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끝까지 성을 지켜내게 되죠. 이때 조원과 강민첨이 서경을 지켜내면서 이후 서경을 포기하고 개경을 진격한 요나라군에게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경 방어전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친 강민첨은 이후로도 계속 군사적인 업무를 맡았습니다. 1012년 5월 갑자기 동여진이 오늘날의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1년 전인 1011년 8월에도 1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경주를 침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아마 배를 타고 노략질하러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 해적 집단이었던 것이죠.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강민첨, 문현, 이인택, 도자기를 도부서의 지휘부로 임명하였고 강민첨 등은 주와 군의 군사들을 독려해 이어진 해적들을 크게 못질렀죠. 이 사건 이후 동여진 해적들의 침입 기록은 당분간 보이지 않게 되는데 아마 이때 강민첨 등이 지휘하는 고려군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후 강민첨은 1016년 내사사인으로 임명되었으며 1018년에는 대장군의 지휘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1018년 12월 요나라의 장수 소배압이 10만의 정예기병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3차 열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강감찬을 상원수로 대장군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무려 20만 8,300명을 거느리고 영주에 주둔하게 하였죠. 이후 강민첨은 강감찬을 도와 흥하진에 기병 1만 2천 명을 매복시켜 놓은 뒤 동아줄로 소가죽을 꿰어 성 동쪽의 큰 냇물을 막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배압의 요나라군이 다가오자 그 순간 막아놓았던 물줄기를 터뜨려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죠. 그리고 곧바로 복병을 돌격시켜 요나라군을 습격하면서 그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소배압의 요나라군은 흥화진에서 고려군의 매복에 당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도인 개경으로 곧장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원수 강민첨은 기병들을 이끌고 그들을 빠르게 추격하였고 자주이 내고산에서 요나라군을 따라잡아 다시 크게 쳐부수는 전공을 세웠죠.
이후 개경 공격을 포기하고 요나라군이 다시 북상하여 귀주에 이르자 드디어 양측 간의 마지막 결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전투 초기에는 고려군이 수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양측은 막상막하로 쉽게 승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라군은 앞서 개경으로 직봉하던 도중에 이미 고려군에게 여러 차례 요격을 당해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지만 역시나 제국의 정예 부대답게 여전히 막강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얼마 뒤늦게 김종현이 이끄는 고려 측 기병 1만 명이 귀주의 평원에 나타났고 그들이 전장을 향해 곧장 맹렬히 돌격해오자 전세는 고려군 측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기상이병까지 일어나 요나라군 쪽으로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고려군이 그 기세를 타고 총공격에 나서니 불리해진 요나라군은 드디어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고려군은 퇴각하는 요나라군을 귀주 북쪽에 있는 발령해들까지 맹렬하게 추격하여 무자비하게 도륙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때 강민첨도 힘껏 싸워 요나라군을 무려 1만 명이나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도주하는 요나라군을 향한 고려군의 일방적인 사륙전이 끝이 나자 시체가 들을 덮었으며 사로잡은 포로와 노획한 말, 낙타, 갑옷, 병장리를 다 셀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으로 거란이 이토록 참혹하게 패배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입니다. 귀주대첩에서 큰 공을 세운 강민첨은 이후 응양군 상장군 겸 주국으로 발탁되었다가 오산기상시로 관직을 옮겼으며 추성 7일 입대공신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지중추사 겸 병부상서가 되었죠. 이후 그는 1021년에 결국 눈을 감았는데요. 이에 현종은 사흘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그에게 태자태부를 추증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고려의 10대 왕인 문종이 즉위하자 그는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대중성부 11년 거란이 무단히 침입했을 때 병부상서, 지중초원사 강민첨이 힘껏 싸워 발령에 들에서 크게 승리했다. 거란이 패주하면서 버리고 간 무기와 갑옷들로 다니는 길이 막힐 지경이었으며 이 전투에서 1만 명을 사로잡거나 못 빼었다. 그 전공을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표창을 함이 마땅하거니와 공신각에 초상을 걸어서 후세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라. 강민첨은 서생에서 벼슬에 오른 사람으로 무효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여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차 열전쟁 때는 20만 고려군의 보원수가 되어 총지휘관인 강감찬을 도와 수십 년간 이어진 요나라와의 지긋지긋한 전쟁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데 큰 공헌을 하였죠. 그의 이러한 행적이 지금보다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